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자정을 조금 넘겼어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상계엄 후 국내 경제 여파가 우려돼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45%고요. BITX는 55%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BITX가 오늘 9% 정도 급등하고 있어요. 어제도 7% 가까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9%나 급등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0.38% 하락했는데요.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오른쪽 월봉 그래프를 보면 엊그제 계엄으로 인해 밑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단 하루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8,300만원까지 하락했었는데요. 그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대에 공포를 많이 느꼈어요. 잠깐 팔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업비트가 접속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살 수도 없었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도지코인도 박스권을 뚫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2차 랠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시바이노 또한 어제 상승 후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은 12월 말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에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29% 수익 중이고요. 도지코인은 166% 수익 구간입니다.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4%까지 손실폭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비트토렌토도 마이너스 8%까지 손실폭을 많이 줄였어요. 이캐시도 마이너스 1%로 이제 거의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램은 34% 수익 구간이고요. 디카르도도 6% 수익 구간이에요. 도지코인이 압도적으로 1등에 서 있고요. 그 다음 BITX, 다음은 랩이에요. 하지만 내년 1월 달에는 시바이누가 1등이 될지 비트토렌토가 1등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지코인의 160%의 상승은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가면 저 아래일 수도 있어요. 비상계엄령이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만약에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면 오늘의 평범한 일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 신뢰도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대요. 4일 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강남권 프라이빗 뱅커 A씨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이날 오전에만 20에서 30건의 고객 문의를 받았대요. 그는 자산가들이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한 회의감이 상당하다며 즉각적으로 자산을 매도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해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A씨는 한 고액 자산가는 기존 해외 주식 비중을 70%에서 10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고요. 코스피 지수의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지만 자산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고액 자산가들 특성상 국내 주식이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래요. 그는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겼던 코로나19와 상황이 다르다며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국면에 접어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사항이라고 덧붙였어요.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자산 선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대요.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돈의 흐름이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법 개정, 조기 대선 등 정부 주도 정책 변화나 정치적 이벤트가 변곡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자산이 얼마 안 되지만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자산에 대한 계엄령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대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변동성 증가, 일부에서는 신용 등급 하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든탑도 무너지기 직전이랍니다. 4일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략가들은 계엄령 선포 사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대요. 이미 올 2분기에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피한 데다가 내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사정권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자산에 재를 뿌렸다는 분석이에요. 아마도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대요.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올해 9월보다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인대요. 파월 의장은 4일 뉴욕타임즈 딜북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될 경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경제는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이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성장 속도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금리 수준을 찾기 위해 조금 더 신중해질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대요. 파월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대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잇따라 차질을 빚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나온대요. 3일 블룸버그 통신은 마이크로칩이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 중 처음으로 수령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라고 보도했어요. 마이크로칩은 지난 1월 미국 상무부와 예비 거래 각서를 체결하고 1억 6,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보조금은 오리콘과 콜로라도에 있는 공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칩은 경영 여건 변화로 지난 2일 애리조나주 공장을 폐쇄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오리건 공장에서 두 차례 강제 휴직을 단행했었어요. 스티브 최고 경영자는 정부가 투자비 15%를 지원하지만 기업이 나머지 8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대요. 비트코인이 드디어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5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을 축하한다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답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의 미래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하며 디지털 금을 넘어서는 잠재력을 강조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2,5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가치는 2조 달러를 넘어섰대요. 이는 금 시장의 15조 달러 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작지만 비트코인이 디지털 및 국경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캐시우드는 주장했어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그래프에 따르면 우드는 이날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애킨슨으로 교체될 가능성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지칭한 점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강조했어요. 또한 비트코인은 출시 15년 만에 2조 달러 시장 가치를 달성했으며 이는 아마존 29년과 애플 42년이 동일한 가치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어요. 현재 1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BITX는 5%까지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